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분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30일 동안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휴전 협상도 즉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하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놓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선고 일정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한국으로 귀화한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소속팀과 연맹의 갈등 때문에 국가대표 박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조금 전 들어온 국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금 전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용구 특파원, 3년 넘게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 드디어 멈추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금 전 약 90분간 통화했습니다. 이번 정상 간 통화로 우크라이나전 관련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그리고 흑해에서의 해상 휴전에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합의했고 후속 조치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한 달간 전면 휴전이 아닌 일단 부분적 휴전에 동의했고 중동에서 전면 휴전을 위한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 달간 조건 없는 전면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재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난색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제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같은 부분 휴전안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네, 부분적 휴전이란 큰 원칙엔 일단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군 파병 문제 같은 세부적인 합의도 나왔습니까? 네, 우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75명씩 포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병된 북한군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양측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푸틴 두 정상은 핵무기를 의미하는 전략무기 비확산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의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통화와 관련 러시아 발표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백악관의 성명에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로 언급되지 않아 완전한 전쟁 중단으로 가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가 어느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나라별로 다른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한 우리나라는 어떤 숫자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4월 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 세계 각국은 나라별로 각기 다른 관세율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면 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어 온 우리나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한국을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하며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중국, 한국과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며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핵 전국으로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USTR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의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일인 오늘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린 지 22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이미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오늘은 선고 시점이 더 미뤄질지 말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애초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선고 일자를 보통 2, 3일 전 통지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를 위해서는 늦어도 오늘 안에는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통지가 없다면 선고가 다음 주까지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보다 평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은 선고를 서둘러 달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부 평의가 이어졌던 걸로 알려졌는데 선고 전 마지막 단계인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 결과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1시간 전 평결이 이뤄졌고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도 선고 30분 전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평의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 자체가 안 되는 만큼 선고 기일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테러 위협을 이유로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빠른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테러 위협으로 외부 일정을 자제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중 병원으로 이송된 민주당 민영배 의원도 함께 언급하며 단 1분이라도 혼란과 위기를 줄여야 한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재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인명사고도 잇따르자 이 대표가 직접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는 해석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약 2달 만에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현지 장외 집회에 참석하며 호남 민심을 살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장외 여론전도 이어졌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계속했고 초선 의원들은 건강 상태가 악화된 야 5당 의원들에 이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긴 하지만 당 지도부에선 최상목 대행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0일이 다 돼간다며 최종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실제 최근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이 재차 나왔는데 앞선 회의 당시보다 공감대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공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 헌재의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서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현재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자신의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해 섭섭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라며 탄핵 찬성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은 유지했는데요. 반면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을 탄핵 찬성파에 묶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행보 재개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섭섭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나 저는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같다고 생각해요.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당시 이곳 대구를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라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도 애정을 드러내며 2030과 보수 지지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당 분열에 대한 우려를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경험이 많고 직관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찬성에 대한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한동훈은 유례없는 배신자이자 파렴치의 아이콘입니다. 뻔뻔하게 차기 대권을 꿈꾸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죠. 당초보다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또 자신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는데 탄핵 반대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리더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 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여기에 더해서 민간 사격장과 총포 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사실상 모든 총기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이후 경찰은 줄곧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왔습여 경찰청은 탄핵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여 정을 대상으로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같은 기간 경찰은 총포 판매업소와 제작업소, 민간 사격장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기 탈취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고 경찰관도 순실을 강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총기 탈취 위험이 있는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에 순찰 인력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이들이 총기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선고일 기준 사흘 뒤까지 총포류와 도검, 석궁에 대한 신규 소지 허가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경찰청은 전국의 기동대와 연계해 총 45개 부대 2,70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 연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수사 석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공세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다음 달 15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안 장관은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지정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금융 경영평가 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4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반려를 해왔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김 차장 측은 대통령 경호는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4번째 영장 신청만에 결국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앞서 검찰이 영장 신청을 3차례 연속 기각하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지난 6일 영장심의위는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고의성 입증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지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차장과 함께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앞서 2차례 반려됐습니다. 다만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돼 경호 필요성이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국에 때 아닌 큰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죠. 특히 강원도에는 폭설이 쏟아져 일부 지역이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해발 800m에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선 학생 수백 명의 발이 묶였고 통학버스가 미끄러지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앞유리가 깨져 있고 차량 바퀴가 헛돌며 굉음이 들립니다. 당황한 학생들이 다급하게 버스를 멈춰달라고 외칩니다. 하지 마세요. 진행을 전화했거든요. 지금 꺼주세요. 어젯밤 30cm가 훌쩍 넘는 눈이 내리며 강원대 도계 캠퍼스 구성원 3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통학버스도 눈길에 미끄러지며 멈춰섰고 일부 학생들은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발고도 800m인 도계 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교육기관으로 꼽힙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까지 거리는 10km에 달해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게 멈추면 버스가 온다고 했는데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라서 말 그대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구성원들은 학교 측이 미리 휴교나 비대면 수업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눈이 잦아들면 지자체와 함께 제설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축구 중계의 전설로 불렸던 송재희 캐스터가 암 투병 끝에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1970년 방송을 시작한 고인은 수많은 어록을 남기며 중계 캐스터로 명성을 날렸는데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한일전에서 이민성 선수의 역전골이 터지자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외친 대목은 지금도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년가량 현역 최고령 캐스터로서 프로축구 K리그 중계를 맡기도 했는데요. 스포츠 중계의 수준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는 송재희 캐스터의 별세 소식에 누리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키와 외모 등의 자격 조건을 명시했다가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구직 구인 사이트에는 2025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홈경기 특수직 및 고정 근무자 구인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안전요원 남성 키 175cm 이상 건장한 체격, 여성 168cm 이상, 안내소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놀이방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모두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건은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며 구단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고 결국 담당 외주업체가 공고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제주에서 녹차 크림빵 100개를 주문해 놓은 주문자가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빵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신을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은 녹차 크림빵 100개를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돌아왔는데요. 또 병사들이 모두 녹차 알레르기가 있다며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번 하시길 바란다는 조롱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해병대를 사칭한 노쇼였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우리나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 선수들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랐다가 내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동계 스포츠 바이애슬론 얘긴데요. 도대체 우리나라 바이애슬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규현, 신영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넉 달 전이었던 지난해 10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5차례 선발전이 롤러스키로 진행된 데다 최종 엔트리 마감도 늦춰진 만큼 기존 국가대표 선발을 무효로 하고 눈 위에서 선발전을 다시 치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연맹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실업팀 전남체육회는 특정 선수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했고 후속팀 선수들에게 선발전 불참을 지시했습니다. 전남체육회 소속 귀화 선수인 아시아 랭킹 1위 랍신과 또 다른 메달 후보 스타로드 배츠는 고민 끝에 선발전에 불참했습니다. который нам дает 90% денег, так скажем, то сложно было пойти против этого, потому что так как у меня, допустим, есть семья, которую нужно кормить, обеспечивать. 연맹은 선발전 불참을 이유로 두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데 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나갈 수 없습니다.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я, конечно, хочу участвовать, я хочу представлять страну, так как я люблю эту страну еще.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빠진 랍신과 스타로드 배츠. 그런데 당시 두 선수 외에 불참 지시를 받은 기화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전남체육회의 또 다른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는 고민 끝에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Нет, никаких причин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объяснений не было. Просто мы получили СМС-сообщение с строгим запретом участвовать. Мы все были напуганы, и мы все не понимали, как поступать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아빠 꾸모바는 전남체육회가 내세운 불참 사유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Что такие вещи должны обсуждаться между спортсменом и тренером. Поэтому то, что он сказал, это полный бред. 아빠 꾸모바의 주장에 대해 전남체육회 김상욱 감독은 언어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선 5차례의 선발전 결과를 무효로 한 연맹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지시를 따른 선수들이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위원회 나는 제소를 해야죠. 김 감독의 말에도 연맹은 조만간 국가대표 자격을 관리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겠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평생 꿈꿔왔던 올림픽 출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선수들. 하지만 연맹과 소속팀의 알력 싸움 때문에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바치겠다는 두 선수의 꿈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 신영빈입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자존심,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2년 만에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전용 오픈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무려 20연승에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다며 스포츠 팬들의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2년 만에 전용 오픈 왕좌를 되찾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온 안세영. 맞수 천이페이와 야마구치, 왕즈이를 연달아 만나는 험난한 대진에 부상까지 겹쳤는데도 우승한 비결은 역시 자신감이었습니다. 처음 대진을 딱 보고 나서는 이게 맞나 살짝 생각을 했었고요. 챔피언은 다 이겨야지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또한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왕국인 영국에서 우승 후 직접 선보인 왕관 세리머니의 뒷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전용 오픈 때는 조금 영국스럽게 퀸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 20연승에 4연속 우승에도 더 보여드릴 게 많다는 안세영은 이제 다음 달 아시아 선수권 우승과 함께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그랜드슬램에 도전합니다. 13년 만에 전용 오픈 남자 복식 정상을 되찾은 서승재, 김원호도 각각 귀여운 아들과 어머니 길영아 감독의 환영 속에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13년 전 선수 시절에 이어 코치로 우승을 맛본 이용대 코치는 대표팀 코치 지원을 진심으로 고민해보겠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400명이 넘게 숨진 걸로 집계됐는데요. 1단계 휴전이 지난 1일 만료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단계 휴전 협상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 공습으로 2단계 휴전안이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깔린 하늘에 붉은 섬광이 번쩍이더니 곧바로 맹렬한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현재 시각 18일 새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역을 기습적으로 공습했습니다. 폭격이 휩쓸고 간 학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고 싸늘한 주검이 된 가족 앞에서 주민들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공식 집계한 사망자만 400여 명, 하마스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가 500명을 훌쩍 넘긴 데다 건물 잔해에 깔린 희생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추가 인질 석방 등의 제안을 거부해 휴전 시작 2달 만에 공습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חזרנו להילחם בעוצמה בהמלצת גורמי הביטחון לחזור ללחימה עצימה נגד החמאס. 하마스는 이번 공습을 대량 학살이라고 맹비난하며 휴전 협상을 깨뜨리기로 결정한 탓에 가자 지구의 포로들이 알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1단계 휴전이 종료된 이후 양측은 2단계 휴전 협상을 이어왔지만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휴전이 사실상 파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 다른 추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100일 가까이 실종된 가족이 돌아온다면 그 느낌은 어떨까요? 실제 페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바다에서 표류됐던 어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더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와 포옹을 합니다. 이 남성, 페루의 어부인데 지난해 12월 페루 남부 해안의 한 마을에 고기를 잡으러 떠난 뒤 무려 95일 만에 돌아온 겁니다. 2주간 식량을 챙겨서 떠났는데 10일 만에 폭풍으로 배가 태평양에서 표류했는데요. 90여일이 지난 뒤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서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심하게 탈수돼 위독한 상태였는데 식량이 떨어지자 곤충과 빗물을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다시 태어난 남성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여기 전통 의상을 입은 댄서들이 춤을 춥니다. 다름 아닌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요. 알바니아로 가봅니다. 여기는 알바니아의 한 국제공항입니다. 댄서들과 드러머들이 깜짝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습니다. 승객들은 갑자기 나타난 댄서들에 깜짝 놀랐고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크치미라는 이 공연은 전통 의상을 입고 북소리에 맞춰 역동적으로 춤을 추는 건데요. 지난해 이 민속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고 나서 이뤄졌습니다. 공항에서 갑작스러운 플래시몹 공연. 공항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수영장으로 돌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동차가 울타리를 부수고 가정의 뒷마당 수영장에 들어가더니 가족 수영장 건너편에 멈춰섭니다. 뉴욕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 과속 차량이 덮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운전자는 겉보기에는 무사했지만 다른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뒷마당은 울타리가 부서졌고 수영장은 기름으로 오염됐다는데요.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을 하고 그리고 집을 부수고는 도망치기까지 했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시장이 7분 동안 멈추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모든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서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한국거래소는 동양철관 종목의 거래 체결 장애 발생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이 원장은 거부권 건의가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여당 측은 이복현 원장이 제2요구권을 막는 데 직을 걸겠다고 말한 게 경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시종 7개 은행이 다음 달부터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에 나섭니다. 참가자 10만 명을 모아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결제 과정에서 중개기관이 최소화되며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어제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7년까지 대중골프장협회를 이끌 8대 회장으로 우정석 이천 실크밸리 GC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우정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사들과 협력해 골프장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주인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태죠. 지난달 야당이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올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통위가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신속히 국회 몫의 방통위원 3인에 대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9일 만으로 최 권한대행의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3명으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꾸려지는데 개정안대로 회의 정족수가 3인 이상이 된다면 국회 추천 여부에 따라 업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 3인 개정안이 시행되고 현재의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당장 유효기간이 지난 지상파 제어가를 비롯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원 추천은 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국회목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목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목 3명의 방통위원 중 여당목 1인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여전히 부정적인 야당은 오히려 제도적 정비에 대해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의 판단은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대신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씨가 4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김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경기도지사 신분인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에서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한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 좀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재판 진행하는 거 공소권 남용. 다음 달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면서 아내 김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8도, 파주는 영하 6.5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은 7도 선에 그치며 종일 쌀쌀할 텐데요.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5도, 주말에는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인해 오늘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청, 대구와 경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지만 도로 곳곳에서는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4.5도, 대전은 영하 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9도 선에 그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나날이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